결국은 3.1운동은 실패했지만 그 뒤에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쌍놈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한 재밌는 사례가 이 함석헌 씨 책에 나옵니다. 함석헌 저작집이 전 30권인데요. 그 중에 이제 6권, 뭐 이게 중간 제목이지만요. 3.1운동 없으면 나의 오늘 없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3.1운동이 끝나고 사람도 많이 죽고 등등등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요거는 중간 제목이 이제부터는 CR의 역사다 하면서 그 신문 영감 얘기를 해요. 신문 영감. 신문 영감이 누구냐? 이 동네의 뱃사공 김선달이에요. 자, 봅시다. 얼굴빛이 익은 밤알 같아요.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그리고 칼로 새긴 듯한 깊은 주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고, 노닥노닥 기어 입은 옷이 소매는 팔 중간밖에 안 가고 바지는 무릎밖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뭐 옷이 형편없는 거죠. 세갈기가 손은 세갈기 같고, 그리고 발은 왕발이고, 나이가 여든이 다 돼가는데 창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목청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뭐 나둔거 이게 이제 뭐 그 중국에 갔다 온 사람이죠. 만주에 갔다 온 사람이 그러는데 저 만주의 관제현 저쪽으로는 벌써 독립군이 다 돼 있대. 막 이제 총 들고 싸운대. 일본 놈들하고. 그게 이제 3.1운동에서 이제 만세 부르기가 끝났잖아요. 실패로. 그러니까 이제 만주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독립군들이. 이 신문영감 김선달이 오는 그 사랑방 모이면은 이렇게 저 아래 것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면장도 오고, 동장도 오고, 주사도 오고, 건너집 머슴도 오고. 이게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 평안도의 독특한 분위기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 조선에서 면장하고 머슴이 사랑방에 함께 모여서 뭐 이박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여튼 3.1운동 이후에는 그 함석헌 시집 사랑방에 저녁이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 담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밤새도록 서울선 어쨌된다, 평행선 어쨌된다, 네 집에 독립단이 왔다 갔다 한다, 어느 구두쇠 부자가 돈 몇만 냥을 독립단에게 주어서 보냈댄다, 이런 딱 이야기를 다 기울 때까지 하고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인기인 것이 김선달이라는 영감인데, 그전 같으면 동네에서 누가 대수롭게 알지도 않을 사람인데, 만세 이후에는 사랑해를 이렇게 뻔질나게 돌아다니고 오면 또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 원래 거짓말도 잘하는 데다가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얘기를 또 과장해서 들려준 거예요. 사랑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초인신문, 요새 뭐 말 많은 사람한테 CNN이라고 그러듯이 초인신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그대로 신용 못할 것인 줄 알면서도 그의 이야기를 개선 장군에 보고해야 되는 듯이 듣는 것이었다. 3.1운동은 인간 찌꺼기를 단번에 CR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동네 그 뭐라 그럴까요? 싸움패, 절대로 신용 못하는 뱃사공, 거짓말쟁이가 말하자면은 민주시민으로 거듭난 모습이잖아요. 그 함석헌 사랑방의 그 신문 영감이요. 김선달 신문 영감. 그 양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략 뭐 이 사진을 참고하면은 비슷한 그 연상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김선달의 그 생김새를. 자, 이거는 그 어떤 외국 사람이 올린 사진이래요. 1904년도에 그 조선의 뱃사공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세요. 그 얼굴이 아주 세게 생겼어요. 인상이. 그죠? 그리고 잔근육이 발달해 있고. 그죠? 그리고 보세요. 발도 왕발이고, 또 그 함석헌 씨가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옷은 뭐 여기 뭐 팔 중간밖에 옷이 안 오고, 바지도 항상 무릎에서 깡총하게 끝났다. 물론 이 사진 자체는 뭐 여름에 찍은 것 같아요. 그죠? 따뜻할 때.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칠고 간단치 않은 사람이죠.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거짓말도 잘하고
하여튼 그 조선의 뱃사공이 거짓말하기 하는 얘기는 그 이사벨라 머드 비숍이라는 그 영국 여자 있어요. 그 조선에 와가지고 말 타고 남자 그 한복 남자 옷을 입고 남자로 남장을 하고 말 타고 배 타고 전국 일주를 해요. 뭐 평양에도 가고 뭐 서울 한강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 이사벨라 비숍이 이 배를 한 대 빌려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래서 단양 팔경까지 가고 그래요. 근데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뱃사공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리고 틈만 나면 속여 먹어요. 오늘은 뭐 이렇게 물살이 여기 어떻게 돼가지고 모르톱이 어떻게 돼서 못 올라갔으니까 조금밖에 못 간다. 미안하다. 하지만 돈은 다 줘야 된다. 이러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3.1운동에 대해서 함석헌 씨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3.1운동은 겉으로는 실패라면 실패다. 당연하죠. 만세만 부르면 독립을 세계에서 거저주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실패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실패지만 그러나 실패인 줄을 차차 알면서도 바로 한 것도 아니에요. 차차 알면서도 민중은 풀이 죽지 않았다. 왜 풀이 죽지 않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3.1운동의 성격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왜 풀이 죽지 않았는지. 함석헌옹은 3.1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한 시기를 짓는 사건이라고 성격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의 우리 역사하고 3.1운동 이후의 우리 역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가. 그 전의 조선 뭐 한민족의 역사는 뭐냐? 정치가 지배자, 영웅주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3.1운동 이후부터는 씨알의 역사다. 서민, 민중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왜 3.1운동이 민중의 역사가 됐느냐? 3.1운동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의 엘리트들이 아랫사람들, 쌍것들을 사람으로 대접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중이 제대접을 받아본 것은 3.1운동이 처음이다. 말을 바꾸어 하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때 와서야 처음으로 완전히 민중을 향해 부르짖었단 말이다. 왜 민중을 향해 부르짖었느냐? 자 보세요. 그 전에 있었던 뭐 갑신정변, 갑의영장 다 실패했는데 그때 왜 실패했느냐? 힘은 민에 있는데 그 운동을 꾸미던 그 엘리트들 이 사람들은 봉건식 사고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갑신정변처럼 뭐 요인 죽이고 뭐 그러면은 정권이 뒤집히고 세상을 자기네 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이거죠. 세상의 주체를 오로지 양반만이 사람이고 양반 이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양반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거니까 저쪽 파를 죽이고 갑신정변이 이런 거잖아요. 개화파가 수구파를 죽이고 고정을 차지해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하면 끝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3.1운동에서는 인텔리층이 민중을 향해 겸손했다. 그렇지 않고는 아니 될 줄 알았기 때문이다. 3.1운동 그 민족대표 33인의 생각은 그거 있어요. 그 이제 곧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니까 거기서 조선인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의사만 분명히 전달이 되면은 서구 열강들이 일본한테 너희들 이제 그만 조선에서 물러가라. 조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지 않느냐. 이렇게 해줄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운동의 그 엘리트 지도층은, 지도부는 조선 인민 전체가 식민 지배를 싫어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3.1운동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인텔리층이 민중을 향해서 불러낸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중이 자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안세 이후에 한동안 물빌처럼 강현의 교육열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자, 교육열이 이런 거죠. 그, 뭐, 자세한 수치도 나와 있는데요. 그, 조선 사람들의 학교 진학률, 초등학교 진학률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뛰어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상놈들은 학교 다니는 걸 생각 안 했던 거예요. 학교라는 건 워낙에 원래가 양반들만 다니는 게 그 개념적으로 확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3.1운동 지나면서는 강연회가 전국적으로 열리면서 교육률이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는 뭐 당연한 현상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이제 3.1운동이 어쨌든 표면적으로 실패했어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글자 나시사 배웠던 사람들은 이젠 별 수 없지 하고 싹 돌아붙어요. 싹 돌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그 총독부가 던져주는 죽은 제동무의 뼈다귀 같은 주사 순사 자리라도 준다 그러면은 그거 해먹으려고 개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운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배운 사람들은 그 전 국민을 골기시켜요. 근데 그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헛된 기획이니까 실패를 해요. 그러면 또 해결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할 수 있을까? 기회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배운 사람들이니까. 근데 반대로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뭐 항상 이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왜? 그 총독부가 기회를 던져주면은 뭐 이런 엘리트한테 기회를 던져주는 거지. 이런 그 무지랭이들한테, 쌍껏한테 기회를 던져주지 않아요. 그들은 못생겼기 때문에 도망도 못했고, 잘난 사람들은 상해로 도망가서 상해 임정찰에서 양복배 입고, 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니 뭐 이런 뽀닥을 잡잖아요. 그리고 돈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 하와이에서 그 동포들이 어렵게 농장에서 노예같이 일하면서 모은 돈을 이승만이 그 꿀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주 큰 사건도 있었죠. 못생긴 덕분에 이 땅의 주인으로 되었다. 조선의 엘리트들은 3.1운동을 불을 붙여놓고는 도망가서는 안 되네? 그래서 자기네들 살 길 찾아서 가요. 친일의 길로. 그 대신 이 민중은 친일의 길을 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어차피 사람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총독부 입장에서는 뭐 이광수 최남선은 자기네 그 시야에 들어와 있지만 나머지 일반 서민 민중은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들 잘 살게 해준다는 생각도 없고 오로지 수탈의 대상이고 그래서 이제 20년대가 아주 뜨거운 20년대가 됐죠.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이라는 것도 생기고 안주에서 독립운동, 그러니까 무장항쟁 노선이죠. 총 들고 무찔러야 된다. 그래서 1920년부터 엄청나게 전투를 해요. 사회주의가 거의 조선일보 편집국을 장악했을 정도로 불붙는 게 1920년대의 조선 사정입니다. 그리고 3.1운동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평가를 해요, 남북 간이. 그래서 다음 순서에서는 남한의 3.1운동 해석과 북한의 3.1운동 해석이 어떻게 다르며 양쪽이 각기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양쪽이 다 어느 한쪽 면을 보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